아무래도 역시 시니어 업종이 가장 유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메가 트렌드잖아요. 특히 지금의 시니어 분들은 옛날과 다르게 경제력도 충분히 있으세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는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강의, 온라인 구매 대행 이런 부분은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60-70%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계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좋은 업종이다. 오늘 영상 주제는 요새 핫 트렌드에 가까운 업종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요새 대표님이 보시기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업종들이 혹시 있을까요? 크리에이터 경제가 커지면서 그와 관련된 광고 대행업이라던가 영상 제작 대행업, 중개업 같은 업종들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확실히 뜨고 있는 업종인 것 같아요. 이런 업종을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5년에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업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관련된 광고 마케팅 커머셜 분야가 2024년보다 업체 수가 무려 3배가 늘었어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미디어 산업이 크고 있는 거는 간접적으로는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기 유행 말고 구조적으로도 앞으로 더 클 것 같은 업종을 대표님이 몇 개 찝어주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역시 시니어 업종이 가장 유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메가 트렌드잖아요. 요즘은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의 시니어 분들은 옛날과 다르게 경제력도 충분히 있으세요. 부모보다 잘 사는 시니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 대상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도 고가인데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독 서비스 관련해서는 계속 성장이 되고 있는데요. 구독 멤버십은 몇몇 업종에만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업종에 이제 구독이라는 형태가 결합되면서 더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체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챗GPT 같은 거는 다 구독을 하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유튜브 멤버십 같은 유료 컨텐츠를 많이 구독을 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구독 서비스 분야를 저는 유망하다고 보고요. 저는 유기농 야채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음식점 가보면 서빙 로봇, 테이블 오더 같은 것도 다 구독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야가 대세인 서비스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출은 높은데 이익률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매출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이익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산업들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저희는 항상 장부를 보고 감사 나가서 재무제표도 보면 바로바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마진율이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마진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마진율이 높으려면 고정비가 낮아야 되잖아요. 온라인 기반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은데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는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강의, 온라인 구매 대행 이런 부분은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60-70%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가 마진율 측면에서는 참 좋다라고 보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초기에 자본은 조금 적게 들어가면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의 대표들을 좀 알고 싶은데, 물적 자본, 인적 자본이 안 되려면 나 혼자 컴퓨터 하나로 해야 되는 업종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무엇을 팔아야 되는 거고, 무엇을 팔 거냐 했을 때는 구매 대행을 할 수도 있고,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업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아니고서는 중개업이 아무래도 중개라고 하는 건 연결해가지고 이제 중간 수수료를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돈도 안 들고, 저는 중개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중개업으로 생각 날 만한 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런 중개업 이외에 보셨던 유망한 중개업종 이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중개업은 인플루언서랑 팔고 싶은 제조사를 중개하거나, 그리고 해외 환자와 병원을 중개하거나, 이런 식의 중개업이 요즘은 또 새로 뜨고 있습니다. 요새 트렌드를 살펴보자고 하면 AI가 결국은 핵심적인 트렌드잖아요. 워낙 얘가 다재다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 외국 기사에는 회계사도 대체가 된다는 식으로 뭐 얘기가 나와서 이슈가 됐었는데, AI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들,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개발자 프리랜서, 번역 프리랜서 하시는 분 소득세 신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에 없어졌어요. 번역 의학이나 뭐 경영 같은 전문 분야도 사실 AI가 너무 잘 해주기 때문에 많이 사라지셨어요. 근데 AI가 아무리 잘 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업종은 AI 타격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 미용실 이런 데는 뭐 여전히 계속 생기고요. 그리고 생기고 폐업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간판 이런 업체도 이제 충분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돌봄이나 케어 서비스 같이 실제로 사람과 사람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AI가 침범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회계사 입장에서 요 업종 조금 괜찮다, 아니면 좀 요 업종은 요새 조금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 창작하는 업종을 본인의 능력이 된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디지털 컨텐츠 뭐 전자책이라던가 뭐 템플릿 이런 거 팔잖아요. 네. 사실 가격이 내가 정하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뭐 100만 원도 되고 1000만 원도 되고 살 사람만 있으면 그게 가격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무한으로 올라가요. 회계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좋은 업종이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요새 정말 시장이 좋거든요. 아까 번역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이 없어졌으니까 외국인 유치업 쪽으로 와가지고 외국 유치를 한다거나 병원이랑 중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시면 시장이 좋습니다. 지금 뭐 K 컨텐츠가 휩쓸고 있잖아요. 캐대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K-팝이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그런 직업들이 사실 굉장히 유망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권장하고 싶은 업종은 아무래도 그런 외국인 관련된 업종이고요. 네. 그리고 식당, 프랜차이즈, 카페 이쪽을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폐업하시는 거래처가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마진율도 낮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가맹점주분들은 이제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업률도 높아지고 악순환에 굴레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들이 부업 내지는 뭐 이렇게 하다가 본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부업으로 하시려면 밤에 하시거나 짜투리 시간에 하셔야 돼가지고 사실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실 거면 역시 아무래도 또 돌고 돌아 온라인 비즈니스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취미로 블로그, 유튜브를 하시던가 구매 대행 같은 거를 세팅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콘텐츠를 파시던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세팅하시는 게 부업으로는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부업으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면 이제 크몽이나 숨고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업무에 관련된 나의 재능을 파시거나 간단하게 아이폰 스냅 같은 것도 부업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뭐 그런 걸 하실 수 있죠. 뜨는 업종들에 대해서 혹은 요새 지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나눴는데, 이런 거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남들이 좋다는 거를 꼭 하는 게 좋진 않지만 저는 남들이 좋다는 건 그만큼 시장성이 있고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좋은 시장에서 남들이 돈 버는 거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걸로 좋은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실패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시장에 너무 늦게 뛰어드신다거나 자기 분야가 아닌데 그냥 하신다거나 이러면 사실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기가 어려운 걸 많이 봤어요. 저희 리파인드에서는 사업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도 많이 드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상담도 굉장히 많잖아요. 업종을 미리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표 몇천 개 보면서 딱 적합한 거 보고 뭐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의 손길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초기 세팅할 때에 가장 이제 필요한 거니까, 사업을 시작하시는 어떤 예비 사장님들이 보시고 좀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현우 회계사, 임현희 회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